네, 다음으로는 텔코 서비스 기획 직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마케팅 직무에서 텔코 서비스 기획 직무가 마케팅 직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담당자분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시고 계신 지원자분들께 자기소개 그리고 직무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O 사업부의 M&O 사업지원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등 매니저입니다. 텔코 서비스 기획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서비스 기획은 알겠는데 텔코 서비스 기획은 뭐예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아마도 앞에 붙어있는 이 텔코라는 단어 때문에 혹시 통신 사업에 국한된 서비스 기획만을 의미를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정확하게는 텔코, 그러니까 통신 생활을 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획 직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가 물론 통신 생활에 필요한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을 하지만 그 범위를 더 넘어서 더 넓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텔코에 관련된 모든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전반적인 일이라는 설명이셨고요. 그러고 이제 오늘 이 서비스 기획 직무가 아무래도 이번에 생긴 직무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고 계신 점 꼼꼼하게 잘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아까 텔코 서비스 기획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 이제 이 서비스 기획이라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기획하는 직무일 텐데 저희가 기획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포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는 손목시계 형태의 쿠키즈 워치 서비스가 있고요. 또 한층 더 올라가서 어린아이의 올바른 스마트폰 습관을 위한 쿠키즈 앱 서비스, 또 잘 아시겠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도와주는 T 전화도 있고 공유 저장소 클라우드베리, 또 필요할 때마다 충전해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데이터 쿠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기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학부모, 청소년, 직장인 등 다양한 세그멘트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서비스들도 꾸준하게 기획을 하고 있어요. 아마 설명 주신 부분 중에 지금 이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데이터 쿠폰이나 T전화 이런 거 많이 좀 익숙하실 텐데요. 아마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입 매니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면 이 서비스나 상품 기획이나 개발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냐라기보다는 얼마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관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밸런스를 이룰 때가 사실 가장 견고한 기획이 나옵니다. 네, 기획 시니어 분들은 경험치가 아무래도 올라가면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좀 무뎌지기 마련이고 반면 신입 매니저분들은 그 신선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선입견은 없지만 그거를 실행을 했을 때 따라오는 예상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상호 보완을 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때 조금 더 좋은 기획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기획부서에서는 이런 이유로 신입 매니저분들과 함께 일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또 지금도 많은 매니저분들께서 여러 분야의 프로젝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참여가 아니고 주체가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신입 매니저 분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또 역량이나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게 되게 또 매력적으로 들려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 기획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 어떤 경험들이 필요할까요? 기획을 할 때 보통 딱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게 기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기획은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쌓아서 그거를 산출물까지 만드는 굉장히 긴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획의 시작 부분은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되게 당연한 것도 이건 왜 이러지? 이거는 왜 이렇게 불편해? 혹은 너무 편하면 이렇게 편할 수 있나? 그럼 이렇게는 또 안 될까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 기획의 시작에서의 재미를 좀 느끼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내가 관찰을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내가 만든 이 기획을 조금 더 단단하게 다지고 실제 산출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창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내 기획 문서를 하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부터 좀 설득을 하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논리로 내 생각을 바탕으로 짜여진 기획일 때 그 힘이 더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사고력이 또 두 번째로 기획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고력을 바탕으로 또 이제 좋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획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앱 하나를 만들더라도 기획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앱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이 기획을 잘 이해하고 설득이 되면 훨씬 더 좋은 산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할 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스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역량적인 부분이라고 안내를 드린다면 어떤 경험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좀 많이 받아요. 네. 기획 쪽에 맞아요. 있어서는. 근데 이 경험은 작은 거라 하더라도 기획이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제기에서부터 방법을 만들고 스스로 생각해서 실제로 산출물까지 코업을 통해 만들어내는 이 경험을 A부터 Z까지 아주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려요. 그 A부터 Z까지 모든 기획을 다 통해서 사용자 한 명에게라도 그 서비스가 보여지고 피드백을 받으셨다면 그 경험이 정말 값지게 쓰여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네, 친절하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이 직무에 대해서 잘 알기 전에는 단순히 그냥 어떤 재밌는 걸 새로 만드는 일, 그냥 새로운 걸 뭔가 창조적으로 만드는 일,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직무 자체가 사실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정말 많은 협업하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설득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점이 참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뭐 앱이나 다양한 이런 형태의 아웃풋을 낼 때는 개발자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일이 또 많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코딩이나 개발 역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필요한 건지 네,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앱을 만들 때 이렇게 기술적인 거를 기반으로 하는 산출물을 만들 때 코딩 개발 역량이 얼마나 필요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만 먼저 드리자면 그 개발자와 코워크를 할 때 그분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요 용어나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좀 편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 기획이라는 분야는 단순히 그 산출물이 앱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각 분야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들의 용어라든가 그들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에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뿐만이 아니라 뭐 인문학, 예술, 뭐 마케팅 전반에 걸쳐서 넓게 생각하시고 많은 것들을 좀 이해하고 숙지하려는 노력은 꾸준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개발자를 뭐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필수적이진 않지만 뭐 있으면 어쨌든 업무에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다. 뭐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용어랑 개념 정도? 그렇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저희 개발 그 역량 자체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의 네.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이게 답변 주신 덕분에 굉장히 서비스 기획 직무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우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성등님의 개인적인 어떤 직무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좀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그러면 그 지금 서비스 기획자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기획자로서 가장 뭐 뿌듯했거나 좀 보람찼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이게 많은 기획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되는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그러니까 기획자들이 서비스를 하나 출시를 하면 마치 내 애가 태어난 것 같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를 내가 문서로 만들고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만들어서 세상에 배출을 이제 해낼 때까지 그 과정들이 마치
비교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오랜 기간 아이를 안고 있다가 세상 밖으로 태어나게 하는 엄마의 마음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가 실제로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 정말 뿌듯하고 그 서비스가 그 아이가 세상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는 정말 많이 뿌듯합니다. 정말 그 본인이 기획한 서비스가 아이다, 나의 아기다라는 말씀이 정말 인상이 깊은데요. 그만큼 뭐 아이를 이제 이 세상에 내보내는 과정도 기쁘지만 그만큼 또 산고의 고통처럼 중간에 다양한 과정들이 있다는 게 또 느껴져요.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선 이게 다가 아니고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또 지켜보는 게 좋은 것처럼 이 서비스가 운영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편리함을 주는 그런 감동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서비스 기획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혼자서는 기획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런 동료 아니면 이런 후배와 일하면 참 좋더라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잘 말씀을 주신 게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거를 만든다라는 것만 보면 굉장히 매력 있고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순간은 굉장히 짧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의 기획으로 발전시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설득과 검증과 논리의 싸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생각보다 매우 치열하고 또 길기도 해요. 증명이 안 되어서 혹은 설득에 실패해서 논리가 부족해서 제일 힘들 때는 내가 나 자신이 설득이 안 될 때 등 다양한 요인과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 하는 기획이 만약에 100가지라면 세상 밖에 나오는 기획은 몇 개 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좀 지치기도 하고 좌절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질긴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긍정적인 분들이 오실 때 저희가 함께 할 때 좀 더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긍정적이고 그 힘든 상고의 시간을 좀 재미있고 밝은 마음으로 좀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다양한 면들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그럼 저희 댓글창으로 달리고 있는 지금 댓글을 조금 살펴보면서 실시간 댓글 좀 응답을 해볼까요? 일단 몇 개 보시면 한희진님께서 이번 텔코 서비스 기획 직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자격증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전문 지식 분야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서비스 기획 직무에 오시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사실 자격증이 무색하게 전공 분야부터가 너무나도 다양해요. 정말 유아교육과 법학과 출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컴공 분들도 계시고 예술 쪽 계통 분들도 계실 정도로 직무에 있어서의 특정 자격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트렌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집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잘 전달하고 이해하고 논리를 다져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그 역량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 그 지식적인 부분, 특히 뭐 전문 지식, 자격증 이런 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이 수민님께서 그 질문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잘된 기획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논리적으로 탄탄한 기획이 잘된 기획인지 아니면 그 앱의 그 뭐 서비스의 정량적인 목표, 방문자, 뭐 다운로드 수 등이 잘 나온다면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담당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주셨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네, 잘된 기획이 뭘까요, 과연? 잘된 기획이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어떤 경험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작은 거라도 한번 진짜 기획을 해서 실제로 고객에게 한 번이라도 도달을 시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상 고객은 사실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내부 고객이 있고요. 이 기획을 안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 내부 고객이 있고 이 기획이 밖으로 나가서 실제 이거를 사용하는 외부 고객이 있어요. 물론 논리적으로 탄탄한 그 기획은 내부 고객을 설득을 시키기는 충분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에게 외부 고객에게 도달할 때는 논리와는 전혀 무관하게 또 흘러가요. 그래서 기획자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진짜 잘된 기획은 사실은 사용자들이 그냥 써주는 대로 나가는 기획이 제일 잘된
기획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그런 니즈가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빨리 피봇을 하는 것도 기획자의 역량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량적인 목표, 뭐 논리가 탄탄한 기획 이런 것들보다는 얼마나 사용자들이 그거를 잘 사용해 주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사용자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더라도 받아들이고 다시 그거를 서비스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느냐가 더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 고객 중심의 서비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말이 정말 뭐 기획자가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면 고객들이 그냥 그렇게 다가와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고객들이 니즈가 있는 곳을 찾아가고 니즈가 있는 대로 계속 생각을 반영한다는 게 그게 결국에는 좋은 기획이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좀 보면요. 김다은님께서 보통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혼자서보다는 코워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원들은 보통 몇 명으로 구성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팀원뿐만이 아니고 이게 뭐 한 프로젝트에서 보통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갈까요? 프로젝트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거는 규모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기획은 물론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흘러가긴 하지만 혼자 하는 기획보다는 여러 사람의 코어를 통해서 단단하게 다져가기 때문에 2명 이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정말 작은 프로젝트는 둘이서 할 수도 있어요. 둘, 셋 정도도 할 수가 있고 좀 더 이제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은 개발자 뭐 디자이너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는 그 수는 뭐 10명, 15명, 더 크면 20명, 25명까지 이거는 그 프로젝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마다 또 조금씩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보면은 되게 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허설님께서 서비스 기획을 하다 보면 디자이너, 개발자 등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과 함께 협업이 많을 텐데 기획자로서 의견 충돌이 있으면 어떻게 보통 해결하시나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어요. 기획자로서 의견 충돌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맞아요.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고객을 설득하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이거를 A부터 Z까지 끝까지 다 생각을 해서 논리를 쌓아 올렸다면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이게 잘못됐네라고 받아들이는 수용도 생기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이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내가 더 많이 끌어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이제 기획자가 해야 되는 거는 일이 되게 하는 쪽으로 일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되는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그 의견 뒤에는 대체 어떠한 것들이 숨어 있을까? 이 기획에 무엇이 허들이 있는 건가? 아니면 홀이 있는 건가를 한 번 더 되새김을 하면서 다시 같이 얘기를 해서 방향을 조금 틀든지 아니면 다시 그 방향으로 수렴하든지 결국에는 많은 대화와 소통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본인 스스로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받아드리면 또 수민님께서 서비스 기획을 하실 때 최신 IT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반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필수라기보다는 옵션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기술과 트렌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기획자들도 각자의 장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술과 트렌드 쪽에 좀 밝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예술 쪽에 발달된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사회적인 뭐 트렌드에 좀 더 그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각자 관심을 제일 잘 가져갈 수 있고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야는 강점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기획자의 특징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내가 기술적인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관심을 두시는 게 확실하게 유리하게 작용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저희가 서비스가 다양한 타겟 고객군을 이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있으면 도움은 되고 꼭 필수라기보다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니즈를 이제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남으면 말씀을 드리면요. 송혜린님께서 방금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기획에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데 뭐 본인도 공모전을 했을 때도 항상 백업 데이터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혹시 현업에서는 어떤 자료를 활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백업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긴 네, 하겠지만 맞아요. 아마 뭐 이제 송혜리님께서는 그 공모전 하셨을 때 그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토대로 정말 일하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좀 고민하는 측면에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이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충격적이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워낙 요즘에는 더 학생분들 훨씬 더 똑똑하시고 더 많은 정보를 저희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정보를 우리가 습득을 해서 그거를 사용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A라는 정보를 썼을 때는 또 B라는 정보가 필요하는 C라는 정보가 필요하는 이 정보의 수집을 멈추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현업에 있어서 정보 수집 땡하고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논리를 쌓아가기보다는 논리를 쌓아가는 내내 정보를 계속적으로 수집을 하고 그게 잘못됐다면 그때마다 또 방향을 틀기도 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을 하나를 완성을 하는 데는 사실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이유가 막 공모 말씀을 하셨지만 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다르지 않다는 점.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방향을 정확하게 이 기획의 방향은 목적은 무엇이다라는 방향이 있을 때 그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수집하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참 서비스 기획 직무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좋은 양질의 질문을 또 많이 주셨고 그만큼 또 굉장히 도움 될 수 있는 다양한 답변들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보고 계신 지원자분들을 향해서 좀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보니 생각보다 정말 많은 전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막상 내가 알고 있었던 전공이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전공도 막상 수업에 들어가면 생각했던 거랑 또 달랐던 내용들이 있어서 당황했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의 전공도 그런데 직업과 직무는 또 어떨까 싶어요. 아마 생각하시는 것과는 또 다른 면을 또 만나실 수 있고 아니면 생각도 못했던 직무들이 있어서 이게 뭘까 지금 고민이 되시기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직무 설명도 챙겨보시고 하는 모든 노력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아마도 입사 후에도 그 고민은 계속 이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를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게 맞는데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선택의 순간들을 이렇게 맞이를 하실 텐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건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아시면 그때마다 그 선택의 순간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내가 나를 위한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응원합니다. 네, 정말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 지금 자기소개서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또 자기소개서 쓰면서 나의 대학 생활을 한번 돌아본다고 많이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고민이 단순히 어떤 뭐 취업을 향한 그런 고민일 뿐만이 아니고 정말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 나가는 그런 좀 뜻깊은 여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텔코 서비스 기획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답해 주신 우리 성등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